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었고 안 5조부터 안 6조까지는 자립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3호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보호 대상 아동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53호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별 법령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조례는 실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조례에서 규정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네, 현재 예, 상위법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상위법에서 지원을 할게 조례가 아니라 우리 퇴소한 지 5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 의미가 퇴소한 지 5년 이후에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5년까지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퇴소하고 5년 이내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퇴소하고 5년 이내에 5년 동안 계속해서 네.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퇴소할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조례니까 적극적으로 또 이것도 반영을 해서 사회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그 대상자들이 작년에 몇 명 정도 됐나요? 제가 대답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14명이에요. 태소 및 종결아동 지원 정착금 지원 도비 받은 게 우리가 이제 14명 2022년도에 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국비로 받은 게 88명 있고 아동시설 학습 지원 도비 받은 게 또 8명 있고 이렇게 아동 발달 계좌 지원으로 디짐 씨앗이라고 또 이렇게 도비로 이렇게 주는 게 14명. 또 이제 그 종결되고 나서 그 LH 임대주택 또 이제 이렇게 좀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게 지원받은 게 6명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기초수급 지원자는 매월 생계급여, 의료 주거급여 등을 9명 정도 수급 자격을 부여했어요.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서 이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네요. 이제 아동들이 신청을 지금 작년 수준에서 왜냐면은 저희가 양육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정원에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기준 법 기준이 태소가 이제 18세 이상은 태소를 하는데 24세까지도 본인이 원하면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서 2월 달에 이제 태소 신청을 본인 동의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태소 결정도 하는 부분이라서 3월 달에는 확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 하나가 기관에서 퇴소를 해서 평택에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대상자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상자는 다 되는데요. 네. 이제 정착금 같은 자립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마다 이제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주는 1,50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가고 안 가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이제 의뢰가 오고 그리고 지금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고 퇴소한 달로부터 이제 5년 동안은 계속 받기 때문에 전출입이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모를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퇴소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립 전담 교사가 있어서 다 상담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경기도 자립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글로 의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기본 조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많이 늘어나나요? 이렇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빼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들어진 만들면서 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정착 자립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위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그런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로 지원할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저희 보건소 요번에 이제 장기 계획 플랜을 짠 걸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평택 시민이 느끼는 2위예요. 2위가 암이고
그런데 정서적으로 평택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데 이분들 또한 이제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서 근거를 만들어 놓지만 근거를 만들어 놓는 취지가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빨리 안을 만들으셔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 조례의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조금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급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본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평택시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을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빨리 입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것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회 문제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21개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없고 우리 평택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이 아이들이 퇴소할 당시에 기본 정착금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달달이 5년 동안 지급하는 35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임대료를 주고 나면 생활고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시달리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정착금 지원금이 다 없어지면 비행 청소년 다시 돌아가든지 또 어떤 그 안 좋은 직업군에 속해서 이렇게 나쁜 그 사행성 이런 데 빠지기도 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고 그래서 지원금 1,000만 원을 처음에 퇴소할 때 하고 퇴소 당해년도 그 다음 해에 1차로 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그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35만 원씩 달달이 주는 돈은 5년 후에는 이제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생활고에 여러 가지 겪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든가 생활안전 교육 뭐 이런 거를 더 보충을 해서 이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이게 이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도 이 제도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없더라도 네. 근데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현실화가 될 수 있나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그 국비 사업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정착금을 지원하라고 이제 이양 사업으로 준 건데 네. 경기도는 1,500만 원을 작년부터 주는 거고요. 1,500만 원. 네, 거기서 70%가 저희 시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여기서 따질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사실 보증금이나 월세 낼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말고요. 위원장님, 저희 LH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주택은 그렇게 지원료를 해결이 따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학 준비금하고 그다음에 학비 지원도 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발달 계좌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후원자가 5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10만 원을 줘서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좌를 다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에 이제
일부 학비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고 기준이 있어서 이제 24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준비를 5년 동안 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매년 세워지는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이? 이게- 아동복지법에서 연차별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 추계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추계로 인원 네.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원 추계는 지금 저희가 시설은 이제 있으니까 이개소가 있고 아이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숫자를 보고 그거하고 이제 가정위탁 아동도 지금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이제 추가로 늘어날 것까지는 저희가 뭐 추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추계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또 내년 되면 한번 또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워나갈 필요성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또 우리가 함께 검토해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촘촘하게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동 시설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형제들처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밝게 잘 자라고 있어서 좀 편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18세가 돼서 또 혼자 독립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에서 좀 애롭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지금 정착금도 주고 지원금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상들도 있었고, 또한 예견치 않게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나 아니면 의료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 퇴소 후에 좀 촘촘하게 지속 가능하게 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좀 그들이 안전하게 사회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청소년들에게 홀로 완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9-142로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이 2021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이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규칙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이 제18조의 7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2가 제18조의 6으로 개정되어 조례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이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칙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42로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립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 기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문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거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을 평택시 회계관리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행 연도가 보니까 2022년 11월 22일 시행을 했는데 정확히 이게 이전에 뭐 이게 또 규칙이 뭐 변경돼서 온 연도가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실은 이게 이 시행이 2022년 11월 21일 날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변경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좀 늦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늦게 하시지 왜 지금 하셨어? 이거 특별한 건 없고 요거 단지 명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요 자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 목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이게 딱 규정돼 있는 건가요? 예산액이 편성돼 있는데 9,800만 원. 목이 변경이 되고 하진 않고요. 이제 예. 9,800만 원 이거는 이제 자활기금 안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이 계획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성공수당도 주고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하고 뭐 창업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소득층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자활 여기는 이제 조건부 수급자들이 네. 자활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